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네, 이번 징계 판단 배경과 향후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 고맙습니다. 자, 오늘 새벽까지 징계위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벌였고요. 그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가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일단 6가지 크게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그중에 4가지를 인정을 한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재판부 사찰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었던 문건을 만들었고 또 배포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채널A와 관련해서 이른바 검언유착 관련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거를 감찰하려는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했다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것, 또 이른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 해서 4가지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2개 중에서 이제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했다라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불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언론사주와 만남하고 또 이제 그 감찰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 2가지를 불문 결정을 한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묻지 않겠다, 묻지나 따지지 않겠다. 일단 징계 사유가 있는 건 맞는데 징계 처분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다라고 판단을 위한 겁니다. 예, 징계위 이제 의결에 따라서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가 되고 보수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제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 형식적으로는 재가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돼 있지만 문 대통령이 이거를 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거나 그런 형태로 법문이 구성된 건 아니고요. 제 대통령이 집행문에 서명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사실상 서명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이제 정직 이후에 조만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어제 그 징계 사유로 내려온 것들, 징계 사유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총장과 관련돼서 형사처벌까지 할 만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것과 별개로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가족계 비리 부분도 지금 수사를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부인이 뭐 다른 어떤 행사를 주최하는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협찬금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 일부 언론에 의해서 새롭게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수사 중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수사 과정에서 뭔가 범위가 커져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뭐 윤 총장을 애초에 뭐 목표로 삼아서 수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밟을 거란 전망이 있는데요. 징계 수위와 상관없이 이 행정소송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행정소송에서는 주요 판단되는 기준이 뭔가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4가지의 의혹 중에 4가지를 실제로 이제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인정을 한 것인데 예. 그게 정말로 인정이 될 만한 것인지 내용을 다툴 것이고요. 그다음에 윤 총장 측에서 더 강조를 했던 부분은 사실은 지금의 징계 절차 자체가 위헌법하고 부당하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최후 의견 진술 같은 경우도 거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다 들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걸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정직 2개월이라는 기간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윤 총장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에는 이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좀 필요해요. 실익이 있을까요? 뭐 직무 정지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직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가처분으로 풀어달라는 신청도 같이 하고 네. 그게 이제 받아들여진다면 아예 실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 그 가능성은 뭐 지난번 처음에 그 징계 청구를 하면서 가처분을 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엔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기간이 다 지나서 그러니까 직무 정지가 다 풀린 다음에 소송의 결론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아마 윤 총장 측은 아마 본인이 뭐 어떤 억울함을 겪고 있어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명백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잘못된
징계격제액이라는 주장을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싶어서라도 실익과 상관없이 아마 그 부분을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인적인 어떤 소명 측면에서라도 소송에 나설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네네. 징계 이후에 만약에 소송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면 사실 이번에 징계 집행 주체가 문재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를 상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예, 임명권자라기보다 이제 행정처분이 이번에 내려진 법무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이번에 내린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거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자는 대통령이고요. 예,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게 될 거라고 이제 밝혀주셨고요. 앞서 기일을 속행해달라는 주장을 이 징계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총장 측이 최종 진술을 거부를 했습니다. 징계위 측은 네. 충분한 반론 기회를 줬다는 이 입장인데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절차들에 대해서 윤 총장 측에서는 이게 부적절하다고 주장을 해왔고, 예. 마찬가지로 이제 징계위원회 측에서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것인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절차는 엄격한 형사재판 절차하고는 다르거든요. 예.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걸로도 이게 뭐 기일을 속행해서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위반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최후 진술에 필요했던 시간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했었는지 실제로 징계 결론을 내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징계 결론을 내린 거에 최후 진술에 어떤 반박이 있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중대한 상황을 무시하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네. 본다라면 이 부분이 뭐 행정소송 같은 것에서 다퉈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그렇게 큰 결함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할 것 같긴 한데 여러 예. 반응이 나오면 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전화 연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